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매도수 18강이고요. 드디어 14정성의 마지막 별 파군을 공부합니다. 어떠셨어요? 힘드셨을까요?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별이라서 감격스러우실까요? 제가 지금 자미, 전북, 탐랑, 염정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만약에 그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신다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거고요. 성공하신 겁니다. 그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앞에 영상 찾아서 한두 번만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는요, 몸으로 스며들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몸으로 스며들고 나면 머리에 기억이 되는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로 명반을 펴고 우리 가족들의 주성이 무엇인지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에 진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파군입니다. 파군은 오행으로 개수가 되겠고요. 우리는 앞에서 개수인별 하나 더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큰 달 그림자를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태음이고요. 네, 개수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파군을 공부할 때는 흐르는 시냇물이나 계곡물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파군은요, 흐르는 시냇물이나 계곡물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내리면서 변화변동하는 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2번입니다. 선봉장이고 돌격대장이다. 장군의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14정성 장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칠살이고요. 진짜 장군입니다. 대장군이고 상장군이며 임금을 호위하는 호위무사의 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곡이 있습니다. 무곡은 진짜 장군은 아닌데 장군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결단력과 행동력이 있는 별이고 재성이다, 큰 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배울 파군은 저 멀리 변방의 성주 같은 그런 장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변방의 성주는 한 가지 일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겹쳐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행정사무도 봐야 하고요. 재무관리도 해야 되고 행사, 문화행사도 개최를 해야 하고 병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파군입니다. 그러면 이 파군의 성률과 타율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나쁩니다.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면 오히려 성률이 좋을 수 있지만 타자도 했다가 투수도 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률이나 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파군이 망하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엮인 사돈의 8천까지 망하게 할 수 있는 별이 파군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네. A번입니다. 파군은 창업인재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처럼 창업하는 그런 인재다. 그래서 파구 창신한다. 옛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A번 다능다로하다. 능력도 많지만 과로도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B번입니다. 안정이 되기 전에 급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을 한다. 파군의 가장 큰 단점이고 약점입니다. 무언가가 안정이 됐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별, 그 별이 파군입니다. 그래서 10번 부모의 업을 성계하지 못하고 조기 파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만약에 자전선에 파군이 좌한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전답을 지킬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제백궁에 파군이 자한다 라고 하면 일패도지라는 아주 슬픈 말이 있습니다. 송곳 하나도 꽂을 수 있는 땅이 남아있지 않더라 이런 뜻이고요. 어떤 책에는 쌓인 눈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처럼 재물이 소멸되더라 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제백궁에 파군이 자하려고 하면은요, 명궁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탐낭입니다. 그래서 탐낭을 얘기할 때도 계속 그렇죠. 승보다는 패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가 여기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B번입니다. 파군이 록을 보고 보필을 보면 성격이 된다. 그러면 저 파구 창신이 뭐가 된다? 개창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10번입니다. 파군이 살성만 많이 봤다. 그러면 저 파구 창신이 뭐가 될까요? 파결액이 된다. 그래서 14정성을 구분하실 때는 반드시 성격이 되었는지 파격이 되었는지, 성격이 되었을 때는 안정감 있는 개창력이 될 것이고 파격이 되었을 때는 아주 불안한 파괴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D번입니다. 파군이 영성과 동공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정화의 별이고요. 그리고 암성입니다. 어두운 별입니다. 그래서 파군이 영성을 만나면 분의 해체와 연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직과 폐차장, 고물상, 적고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분해와 해체와 연관된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했다면 의사가 되어서 정형외과 의사가 된다든지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공부가 적으면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폐차장, 고물상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견겹상입니다. 만약에 파군이 성격이 되어서 봉급생활자가 되더라 하더라도 그렇죠. 2가지 이상이다라는 거죠. 직분이 2가지 이상이든지 업무가 2가지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겸업을 하든지 협업을 하든지 동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부처궁에 파군이 자하면 부처도 경겹상으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나 이성문제는 당연하게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저렇게 되려고 하면 명궁에는 반드시 천부가 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부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부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 부처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네. 그리고 이해도 되시죠? 네. 자, D번입니다. 파군이 화록이 되었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말 좋겠죠? 돈이 경겹상으로 들어온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언제? 개년에 태어난 개년생이라면 파, 거, 탐 해서 파군이 화록이 되고 탐낭이 화기가 됩니다. 우리는 화기를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탐낭 화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파군 화록이 너무 좋기 때문에 탐낭 화기 정도는 충분히 즐겁게 겪을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실까요? 네. 그리고 파군 화록은 부수적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어떻게 했던 일들이 나중에 나의 재물을 아주 크게 확장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야산 같은 거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얼마 돈 안 들이고 사놨는데 거기에 부동산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나의 재물이 눈덩이처럼 그렇죠. 그렇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미역도 자라지 못하는 바닷가에 쓸모없는 땅을 몇천 원 주고 사놨더니 거기에 조선소가 들어오더라.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한 번이라도 겪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파군 화록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창곡입니다. 살파랑은 창곡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창곡을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성격이 되었을 때는 창곡이 그렇죠. 성격이 된 사람인데 창곡 배운 것도 있고 공부도 했는 사람이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성격이 안 되었을 때 창곡을 만나면 이렇게 불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잘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번입니다. 행동력이 부족해진다. 장군입니다. 장군이면은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 빨리 행동해야죠.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왕좌왕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곡만 봤을 때 행동력이 부족하고 결정적일 때 악수를 둘 수 있다. 언제? 결혼, 취직, 퇴직, 사업에서. 그렇죠. 그래서 B번 일생 빈사가 된다. 원래 무예를 열심히 닦아서 그죠? 무직 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선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술을 익혀야 되는 사람이 서당 차려서 공부 가리키려고 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선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수중작촉이라는 격이 있어요. 그렇죠. 파군은 개수로 물이에요. 그런데 파군이 어디에 자했다? 해자, 축궁, 물의 궁에 좌하고 있는데 문곡도 물입니다. 문곡에 화기까지 만나면 그렇죠. 수중작촉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생 살면서 사기를 당해서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액, 물로 인한 액을 당한다든지 뭐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몸에서 물이 새는 일을 겪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파군운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운이 이렇게 흘려서 그렇죠. 한 대한에서 10년에서 파군을 만났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변화를 겪을 수 있네요. 자, 로그로 변동을 한다 하면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좋은 일들이 경겹상으로 생길 것이고요. 화기로 변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B번 신분 세탁운이다. 잘 만났을 때는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못 만났을 때는 백조 왕자처럼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백조가 되어서 개고생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결혼, 물건, 차, 집, 사업, 창업, 직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그런 큰 변화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주세요. 네, 파군은 염상을 만납니다. 어디에서? 자오묘유에서 염파상으로 만납니다. 그렇죠. 자오궁에서는 파군이 독자를 하는데요. 파군이 독자를 했을 때는 복덕궁에는 반드시 자미와 천부가 있다. 그래서 다능, 다로, 다능인지 다론지 구분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B번입니다. 파군이 성격이 되었을 때 파군화록과 파군화권을 가지면 궁경, 검이나 실업계, 기술 분야에서 아주 개창성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10번입니다. 염정이 파군을 만났습니다. 염파로. 성격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염정, 청백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필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되었다면 아주 경강하고 돌파력 있는 창업 인재가 될 것이고요. 파격이 되었다면 매사가 조급하고 안정감 없는 과로 인재가 되겠습니다. 10번 랑심구패입니다. 이리의 심장을 가졌고 구패 개의 허파를 가졌다. 짐승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건은요. 염파가 화성과 동궁을 해야 되고요. 염파가 화성과 동궁을 하면 염정의 반역성과
파군의 배반 배신이 합쳐져서 반역성이 아주 큰, 아주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D번 모감내경의 사고조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염정은 정화고 열기입니다. 파군은 개수고 습도입니다. âm 역으로 한 7월쯤에 그렇죠. 열기는 막 있는데 그 습도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연파 조합이 명궁이신 분들은 대충 보면 성격이 아주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우리가 흔히 못됐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 이렇게도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기술, 기능, 기회 분야로 진출을 했다면 딱 한 가지 기술만 익혀라. 그래서 딱 한 가지 기술로 밥벌이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겠고요. 미관 말직의 종사자라면 그렇죠. 변화 변동하지 말고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죠. 고급 관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라 라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D번입니다. 염정이 천상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물과 불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화 기재가 되느냐, 수화 미재가 되느냐를 반드시 살피셔야 되겠고요. 성격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염상이 파격이 되면서 육살도 만나고 천형도 만났다. 그러면 염정에 문제가 생기면 열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장기관에 크론병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피부에 뭐 트러블이 많이 생기겠죠. 여드름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 당연히 열이니까 심장과도 관계되는 그런 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천상은 물이니까 심방광 계열이나 뭐 담석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많이 안 좋으면 종양이나 암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조합이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형수협인이라는 관제 조합입니다. 염정과 정상은 기본 배치에서 관록의 별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네. 관록에 문제가 생겼으니 관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떤 조건일 때 염상이 경량과 동궁했을 때 그렇죠. 형수협인의 관제조합이다. 네. 2번입니다. 파구는 자상을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진술, 중미, 자파상으로 만납니다. 자, B번입니다. 자미와 파군, 자파조합입니다. 자파가 성격이 되려고 하면요. 보필이 필요하고 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죠. 성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무엇이든지 경겹상으로 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파는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손으로 해야 미도운 마음이 드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보니 일복이 많은 사람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두 차례 이상의 직업 변경이나 파절은 늘 따라오는 말이다. 파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시죠? 자, 10번입니다. 자미가 천상을 만났습니다. 자상입니다. 자상도 반드시 보필을 봐야겠고요. 록을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상이 록을 못 봤다면 천부가 록을 봤는지도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천부가 록을 봤을 때는 격은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B번입니다. 천상의 성질이 있으니 1인자보다는 2인자가 안정적이고요. 자기 자신도 1인자보다는 2인자가 훨씬 더 마음 편해하는 그런 속성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번 자파상입니다. 자파상 조합에는요. 회재, 부루라는 구결이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회재, 재주를 품고 있으나 불우, 시절 운년을 만나지 못해서 그 재주를 다 펼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늘 억울함이 있는 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뭔가 자기 삶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조합이 자파상조합이다. 그렇죠. 물론 명궁에서 자파상일 때도 그렇고요. 제복선의 자파상도 그렇습니다. 제복선의 자파상이 되려면 명궁에 탐낭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탐낭이 잘 살기가 참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14정성이 탐낭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자파상입니다. 파구창신합니다. 그래서 군신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조합이 자파상 조합이다. 그래서 자파상 운을 만나면요. 환경을 파구창신하거나 10번 사람을 파구창신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더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파고창신할 때는요. 거주지, 사업장, 직업, 오래 묵은 물건을 교체하거나 분실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을 파고창신할 때는요. 갑자기 주말부부가 된다든지 부부 중에 누구 한 명이 해외 파견 업무를 나간다든지 더 심하면 주변에서 상망사가 발생한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니언입니다. 만약에 형노선의 자파상 운이다. 그러면 골육, 참상, 강로, 멸주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형제와 싸워서 파고창신을 하게 되면 골육, 참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노복들, 내가 부리는 사람과 파고창신하게 되면 강로, 멸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노비가 주군을 멸망시키는 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기존의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로 국면이 전환이 된다. 근데 화록으로 전환이 되면 아주 풍부하게 전환이 될 것이고요. 화기로 전환이 된다 하시면 앞에서 말했던 골육참상과 강로, 멸주, 노기주 등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번입니다. 질병으로 얘기하자면요. 자파상 운에는 대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설사나 변비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치아 문제가 생겨서 치과 갈 일이 있는데 원래 치과는 무파상 운입니다. 그런데 자파상 운에도 치과 많이 가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네, 3번입니다. 파구는 무상을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인신사의 무파상이다. 인신사의 무파상은 안정성 부족조합의 비정상적 사랑조합이다. 파가 파조 다루록하고 천하 주유하더라. 그렇죠. 이제는 귀에 많이 익으셨죠? 네. 그런데 저 무파상이 천마까지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 그 출렁거림을 그죠?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10번입니다. 무곡은 신금이고요. 파구는 개수입니다. 무곡의 속성이 강하다면 무곡은 재성의 별이니까 재무관리나 재경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고요. 무곡을 날카로운 도구로 쓴다면 고에 수신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기술, 기능, 기예, 예체능, 문화, 교육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지의학, 내과, 피부과 등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D번입니다. 무곡이 천상을 만났습니다. 무곡은 신금이고 천상은 임수입니다. 무곡에 영도력과 지도력이 있을 거고요. 천상에 공신력과 신용이 있을 것입니다. 무상조합은 무곡조합 중에서는 가장 부드럽고 유한 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수건님 명반 공부할 때 그렇죠. 뭔가 손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쪼물쪼물하는 그런 재주가 참 많은 조합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B번과 C번은 위에 무곡 파군과 똑같습니다. 2번입니다. 무파상 조합입니다. 파가 파조 다루록 하는 조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마를 만나면 자미두수 14정성의 조합 중에서 가장 출렁거리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파상 운에는요, 치과 가야 하고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록과 과로 예쁘게 변화 변동한다면 피부 미용 시술도 가능한 그런 조합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그렇죠. 14정성까지 공부를 마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12사항공 공부를 조금 더 붙인다면 이제 자미주수의 대가들이 모두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